네, 안녕하세요. 민코노 민준호입니다. 어려운 시험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총평을 좀 드리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10월 학평이 좀 어려워가지고 걱정을 좀 하긴 했었는데 6월, 9월 모의평가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적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컷이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컷을 먼저 보시면 대성마임의 표본으로 한 겁니다. 45점 1등급이고 2등급 39점이 나온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45점, 네,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수능인데도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일단은 이따 문제를 분석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다라고 친다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화를 잘 시켜가지고 갔느냐 안 갔느냐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45점 1등급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표점이 74점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훨씬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표점은 굉장히 이득을 봤을 거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답률 베스트 5를 보시면은요, 문항이 이제 7번, 20번, 10번, 16번인데 7번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이게 저도 처음 봤을 때 문제를 이렇게 내도 되나 싶긴 했는데 가우스 함수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약간 세로를 기준으로 가우스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 건데, 최소 요구 금액이라는 것만 잘 이해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만 제대로 그렸다라고 친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됐을 텐데, 그림 그리기가 녹록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 문제는 제 모의고사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물론 제 모의고사 1회 20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긴 한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갑을병의 순수 출액의 합이 다 더해서 0이 난다는 거, 요거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추가해 줬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갑을병에 대해서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았을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갑을병의 순수 출액이 제로라는 것만 잘 이해해 줬다라고 친다면. 그리고 제가 항상 저번에 1회 차이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가가치라는 것은요, GDP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측면의 GDP랑 지출 측면의 GDP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랑 지출 측면의 GDP가 일치한다는 것만 잡아두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 보입니다. 네, 이거 제 1회 모의고사 20번 나왔던 문제거든요. 비슷하게. 그 다음에 또 이제 10번 문제가 있는데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참신한 유형이죠. 얘는요, 사실 제가 처음 봤을 때 단순하게 기업의 이윤곡대화 문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가격의 차이에 따라 잉여까지 분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이윤곡대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잉여 문제까지 포함되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가 이게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입 쿼터제라고 나와 있죠. 제가 요거를 개념 강의 때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혹시 몰라서 강의를 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강의를 했는데 그 이후로 기출이나 고난도 백자나 파이널에서 강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제 개념 강의 책을 보시면 수익 쿼터제가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 내용이 시험 문제 그대로 발현됐다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수익 쿼터제라는 거를 바탕으로 잉여 분석까지 하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단순하게 국내 생산량과 국내 소비량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들께서 쿼터제도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그 지장이 없었을 거라 보입니다. 다만 수입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요 말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을 거거든요. 네, 그것만 좀 분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용률 문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용률 문제 같은 경우를 풀 때 사회문화식으로 식스럽게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분석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16번에 1번 같은 경우도 전체 실험 40% 높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보자마자 틀렸다고 바로 잡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잡아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서 A, B, C 지역의 15세를 구하고 비경활과 경활을 구한 다음에 실과 치를 구하면 답이 금방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총평을 다 드렸고요. 일단 한번 제가 진행을 하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요. 자, 인간구체의 경제수는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이라 나와 있는데, 일단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지만 가시장에서 A한테 재화 서비스가 간다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재화 서비스를 가는 시장이니까 생산물이 될 것이 있고요. 생산 요소가 되겠죠. 자,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는 누가 될 것이다? 가게가 될 것이 있고요. 기업이 될 겁니다. 이것만 잡아주시면 이 문제는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거라 보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개념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개념 문제니까 아마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개념만 잘 돼 있으면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A는 생산의 주체에 달하는 소비의 주체가 되겠죠. 그 다음 B는 기업이니까 이용대를 추구한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가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는 수요자가 될 것이겠고요. 나시장은 요소가 될 것이겠고 나시장에서 임금과 이자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것까지 맞는데 B가 받는 게 아니고 A가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금과 이자를 받는 주체는 A가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개념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뭐 이제 2점을 맞았으니까 다 맞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격 기구의 기능을 중요시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시장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가에도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시장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이니까 B라는 게 시장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A는 이제 계획이 될 겁니다.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경제 문제는 둘 다 발생한다고 채찍이 밑줄까지 쳐놨죠?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네, 항상 나오는 거고요. 2번 개별 경제 주체 자율성에서 보장된다 그랬는데 2번이 정답이죠. 시장 경제 특징의 특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A에서는 B와 달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강조된다라 그랬는데 반대가 되겠죠. A는 계획이니까 오히려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강조된다 봐주면 될 것 같고요. 4번 사유재산권은 시장에만 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이다. 그리고 계획경제에서는 부정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시장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계획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일단 가는 본원이라는 게 바로 보일 거고요. 여러분들 암기만 하셨다면 자 그러면 얘를 다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65가 나오고요. 얘를 다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45, 20,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5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35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온다고 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네, 가는요. 자, 이거 맨날 나온다고 강조했죠, 제가.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료라는 것은 항상 서비스 수지라고 했습니다. 본원이라면 틀렸고요. 자, 2번. 이게 제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이 개념을 알고 계시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경상수지 할 때 경상수지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주식 투자액 자체는 금융계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업 주식 투자액 자체는 금융계정이지만 그거에 대한 소득을 받는 본원소득수지도 간다 그랬습니다. 소득을 받는다고 친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알 수가 없겠죠. 주어진 자료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경상수지는 각국 통화량 증가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2021년에 각국의 경상수지는 적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메커니즘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적자라고 친다면 외화 공급이 감소할 거고요. 환전 과정에서 통화량이 감소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는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 감소 요인이 될 것이겠고요. 4번 수출액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면 수출액은요. 상품 수출과 상품 수지를 보시면 되는데 얘는 수출 빼기 수입이거든요. 근데 40에서 마이너스 30을 왔다 하더라도 수출액이 더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간단한 내용이고 5번이 정답이죠. 기부금이라 하신다면 얘는 바로 이전이 될 것이겠고요. 이전의 경우는 10에서 마이너스 5로 적자로 전환됐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얘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소득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월급은 근로고요. 주식배당금은 재산이 될 겁니다. 자, 소득이 돼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비, 식비, 여행, 경비 모두 소비 지출이 될 것이겠고요. 대출이자의 경우는 비소비가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재산세는 세금이죠. 비소비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소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월급은 근로가 되고요. 자, 여러분들 하도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상여금 뭐라 그랬죠? 정기적으로 받는 거라 봐주시면 된다 그랬죠? 근로가 됩니다. 복권 당첨금이야말로 비경상이 되겠죠. 이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1번 8월의 재산소득은 50만 원이다. 8월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네, 정답이네요. 간단하죠? 2번 9월의 이전소득은 9월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전소득은 없습니다.
그렇죠? 3번 9월의 근로소득은 700만 원이랬는데 근로를 다 더해보시면 400 더하기 275니까 675만 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 4번 비소비 지출의 경우는 50과 100이니까 다르다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 5번 비경상소득은 8월이 9월의 2배라 그랬는데 비경상소득의 경우는 8월의 경우는 제로고요. 9월의 경우 25만 원이니까 2배라는 표현 틀렸다는 게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4번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얘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 파이널 모의고사 3회 11번 문제 있죠? 네, 그 문제에서 GDP의 계산을 있어가지고 어떤 게 구성 요소로 들어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푸셨다면 중고 거래는 쉽게 맞췄을 수가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제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왔죠? 중고차는요, 그쵸? GDP에 포함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GDP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제 파이널 모의고사 3회 11번 문제입니다. 거기서 요 같은 문제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중개 서비스는 들어가고 중고차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겠고요. 암표는요,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기 개념 강의 때 말씀드렸고 제 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공연은 당연히 GDP에 포함되죠. 이거는 뭐 시장 거래니까. 하지만 암표는 시장 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는 GDP 포함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논리만 알고 계시면 암표 판매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연은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암표 판매 헷갈려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암표 판매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시장 거래가 아니죠. GDP라는 것은 시장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거래가 아니니까 틀렸다가 된다는 걸 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6번도 요거 어떻게 풀면 빠르죠? 이익으로 푸시면 빠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A, B, C가 있는데요. 자, X, 이것도 제 파이널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냈어요. 상품을 묶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여러분들한테 파이널 모의고사가 좀 어렵다고 욕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만한 문제들이 몇 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풀만한 문제들에서 수능이 몇 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 개념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일단은 X, Y, Z를요. 하나씩이라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편익이라고 하시면은요. 상품 A부터 써볼게요. A고요. B고요. C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편익이고 가격이고 이익이다. 요것만 쓰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편익이라는 것은 만 더하기 15,000이죠. X 더하기 Y니까 25,000 나올 것이겠고요. B의 경우는 Y 더하기 Z죠. 27,000 나올 거고요. C의 경우는 Y 더하기 Z죠. Y 더하기 Z가 C네요. 죄송해요. X 더하기 Z가 B죠. 그러면 22,000이 나오고요. 여기가 27,000이 나옵니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신다면 가격이 될 것인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더하시면 되죠. X랑 Y 더하시면 15,000 나오고요. X랑 Z랑 더하시면 13,0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랑 Z랑 더하시면 14,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빼시면 10,000원이 나오고요. 여기는 얼마가 나오니? 9,000이 나오고요. 여기는 13,000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이익이 제일 큰 놈이 누구죠?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C가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시고요.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1번. 각 상품의 명시적 비용 같다 그랬는데 명시적 비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0, 13,000, 14,000입니다. 서로 다르다가 될 것이겠고요. 2번. 비선택의 순편이 가장 크다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렸죠. 회계학적 이익이 제일 큰 놈의 순편이 제일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C가 될 것이겠고요. 3번. 상품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C 선택의 암묵적 비용 같다라고 그랬는데요. 상품 A의 암묵적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A라는 놈이 몇 등이죠, 여러분들? 2등이 될 겁니다. C는 1등이 되겠죠. B는 3등이 되거든요. 당연한 말이지만 1등의 회계학적 암묵적 비용은 2등의 회계학적 이익, 2등의 암묵적 비용은 1등의 회계학적 이익이 될 겁니다. 서로 다르다가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4번. 상품 C 선택의 기회비용은 B 선택의 기회비용보다 크다 그랬는데 상품 C 선택의 기회비용은요. 일단 명시적 비용 14,000에다가요. 회계학적 이익인 10,000원을 더해서 암묵적 비용 10,000원이 더해질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될 것이고요. B 선택의 경우는 13,000이라는 명시적 비용에다가 회계학적 이익이 얼마죠? C의 회계학적 이익이죠. 14,000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4,000과 27,000이 같냐, 크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품 C 선택의 기회비용은 24,000. B의 경우는 27,000이니까 C가 작다라 볼 수 있겠죠. 네, 끝났습니다. 그럼 5번은 어떻게 풀 것이냐가 문제인데 5번은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회계학적 이익을 풀어버리라고 그랬죠. 기억이 얼마로 변했다라고 친다면 6,000으로 변했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6,000으로 변했다라고 친다면 보세요. 자, 가격이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Y가 14,000이 되고요. 자동적으로 11,000이 되고요. X 더하기 Z, B가 되겠죠. X 더하기 Z는 1,000원 빠지니까 12,000이 되고요. 10,0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얘랑 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선택이 뭐였죠? C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뀐 선택에서도 C를 선택한다는 게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회계학적 이익을 풀어버리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푸시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로 묶어서 나오는 경우의 수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강조하고자 문제 냈었는데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번 문제였고요. 자, 7번 문제, 대망의 7번인데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요 그래프를 바로 풀어버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수요가 주어져 있거든요. 공급을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됩니다. 상식 생각해보세요. 그림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라고 준 거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문제가 될 건데요. 보시면 잘 봐요. 자, 문제에서 자, 자료 2 보시면은요. 최소 요구 금액이 30원일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최소 요구 금액이 30원이라는 말은 설사 가격이 40원이라도 팔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최소 요금액이 30원일 때 20명이 판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최소 요금액 30원일 때잖아요. 30원일 때. 그러면 30원보다 낮은 가격에서는요. 아무도 안 팝니다. 공급이 없어요.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이 말 이해돼요? 근데 30의 가격이 딱 오는 순간 몇 명이 포함되죠? 여기서 20명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거든요. 잘 봐요. 일단은 50일 때 있죠. 여러분들 요거까지는 그릴 수 있을 거거든. 50일 때 몇 명이 나오니? 20명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40명이 추가가 되겠죠. 20 더하기 20 추가가 돼가지고 40명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가 그려져 될 거거든요. 네, 이렇게 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자 보세요. 자 70명일 때 있죠. 70원일 때. 이거 문제를 더럽게 줬냐? 70원일 때 10명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10명이 추가되니까 70원일 때 10명이니까 한 칸 가서 여기에 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0원일 때는 20명이 튀어나와서 20명이 더해져가 두 칸 넘어가서 여기에 튀어나오게 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얘를 연결을 시키시면 틀린다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50원의 최소 요구 금액을 갖는 사람들이 20명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40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40원일 때 몇 명이 우리가 공급하죠? 똑같이 20명입니다.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40원일 때도 똑같이 20명이 공급하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50원 미만까지는 똑같이 20명만 공급하게 되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점이 찍히게 돼요.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되거든요. 동일한 원리로 자 50원이 되는 순간 20명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20명이 뻥 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뻥 불었는데 여기서 70원까지 똑같이 40명만 공급하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0개일 때, 그렇죠? 50개일 때, 50명이죠. 50명일 때 70원의 최소 요금을 갖는 사람들이 50명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90원 될 때까지는 50명이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그리시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균형이 여기가 되겠죠. 네, 이게 답이에요. 되게 어렵죠. 저도 봤을 때
이걸 사실 고등학생이 풀라고 낸 건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뭐 대학에서 미시경제학을 배우신 반수생들 분들은 뭐 이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최소 요구 금액의 개념 정의만 잘 이해하시면 요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셨으면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렵긴 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60의 가격에 40의 수량이 뭐가 될 것이다? 바로 균형 수량이 될 것이다. 균형 가격과. 그래서 답이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60 곱하기 40이니까요. 2400이 판매 수입이 나오겠죠. 그렇죠? 디귿번. 자, 여기서부터 쉬워요, 여러분들이.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잘 봐요. 자, 제가 항상 강조했죠. 생산자에게 한 개당 10원의 세금 부과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공급이 위로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공급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 뭐죠? 최소 요구 금액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과 동일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게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는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는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과 파란색을 그린 요 놈에서 빨간색으로 위로 올라간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여러분들이 공급을 배울 때, 이게 세금 배울 때요,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고 제가 수천 번 강조했거든요. 왜냐면 이걸 오른쪽 왼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절대 문제 못 풉니다. 이거 오른쪽 이동시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얘를 위로 아래로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최소 요구 금액이 10원만큼 위로 올라간다. 세금을 10원 부과했다. 똑같은 말이죠. 얘가 위로 올라간다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랬는데요. 균형 거래량 원래 40개였거든요.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갔죠. 그래도 40개가 나옵니다. 균형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가 될 것이겠고, 마지막 리을번. 소비자에게 20원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는데요. 빨간 잠깐만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자, 이렇게 그려지죠. 이 상황에서 20원 보조금을 지급하면 20원만큼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있던 놈이요, 여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보신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그때 균형 가격은 원래 60원에서 균형 열로 바뀌니까 70원으로 올라간다가 될 겁니다. 10원 올라간다가 되겠죠. 까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제일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위아래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네, 출제도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러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8번 문제도 이게 무슨 기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자, 규제 가격이 2달러고 5달러일 때 초과 수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직선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려보세요. 일단 아무렇게나 그리시고요. 그냥 한번 그려보세요. 그렸는데, 자, 규제 가격이 2달러라고 하신다면, 그때 초과 수요량 6개가 됩니다. 예, 여기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5라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초과 수요량 3이랍니다. 초과 공급량이. 근데 문제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은요, 항상 작은 쪽에서 균형이 일어난다 그랬죠. 시장 거래량은 2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균형 거래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얼마를 일치하대요? 2를 일치하대요.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저처럼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X를 그려보시고, 이거 3개, 6개, 2개 이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안 맞잖아, 그림이. 그럼 다시 그리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3개니까 약간 그래프가 이와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5가 되고요. 여기서 2가 되고요. 요 놈과 요 놈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2개를 일치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6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8이 될 거고요. 3이죠. 여기는 5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보일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입니다. 자, 뭐가 보이죠? 얘네들 평행이죠. 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지 않나요? 네,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닮았냐면 밑변이 1대 2로 닮았어요. 그러면 요것 대 요것도 1대 2가 될 것이겠고요. 1K 대 2K. 요것 대 요것도 1L 대 2L.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1대 2가 돼요. 이 말이 되시죠? 자, 그러면 1대 2인 건 알겠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한 말이지만 닮았으니까 높이도 2대 1이겠죠? 그렇죠? 높이도 여기 때 요가 1대 2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요 높이가 얼마죠? 총 3이에요. 그러면 1대 2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죠? 정확하게 1대 2니까요. 4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균형 가경은 4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 보세요. 일단 우리가 요것 대 요것이 1대 2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균형 수량을 구해야겠죠. 균형 수량을 얼마가 나올까요? 1대 2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1대 2니까 요것 대 요것도 1대 2가 될 것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 대 요것이랑 요것 대 요것은 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직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직각이고요. 1대 2라면 1대 2가 나올 것이니까 6에서 총 2칸, 4칸이 가야 되니까 여기는 4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균형 거리량이 4가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 이게 딱히 없는 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을 이용하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것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걸 몰랐다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에서도 원래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경제학 전공하시면 이 경제는 원래 수학이에요, 수학. 경제는 그냥 응용 수학이거든요. 물론 이제 논리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기하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4달러. 2번은 4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는요. 소비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나는요. 시행할 경우 공급량은 몇 개 증가하죠? 여기가 얼마죠? 원래 2개에서 여기서 이게 될 것이니까 나를 시행할 경우죠. 나를 시행할 경우 공급량은 이어야 될 것이니까 얘도 한번 구해보시면 여기가 지금 2에서 3으로 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여서 여기로 간다가 될 것이니까 3으로 4에서 1만큼 증가한다가 될 겁니다. 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원래 4였는데 균형 거리량이 공급량이 5로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만큼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를 시행할 경우 써볼게요. 여기 가고 나죠. 그렇죠? 가를 시행할 경우 수요량은 몇 개죠? 8개고요. 나를 시행할 경우 수요량은 얼마인가요? 공급량은 5개가 될 겁니다. 네, 3개 많다가 되겠죠. 까지 이해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려운 문제 또 나오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9번은요. 여러분들 문제 풀긴 쉬워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 9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냥 덧셈이 잘못하신 겁니다. 근데 이 덧셈을 제외하고는요. 5번 선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5번 선지의 정확한 가격 범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시험장 가서 구하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구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X제 한 개당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나오니까요. 이 문제 사실 뭐냐면은요. 이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신 내용인데 원래 얘는요 미분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이윤 극소화의 우리가 소비자 효용 극대화 그다음 비용 극소화라는 거 있는데 미니멀라이즈 C가 되는데요. 미니멀라이즈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게 W는 임금이고요. L은 노동이고요. R은 자본 이자고요. K는 자본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W는 노동의 가격이고요. R은 K의 가격이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근데 언제? 바로 생산량이 LK를 대입했을 때, 일치했을 때. 요 이인국대화 문제 해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 내용이냐면 얘를 미분해서, 편미분해서 계산하면
여기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오는 요 내용이 바로 정확하게 L스타와 K스타가 되고 요 기울기가 R분의 W가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드리면, 자 보세요. 자, 일단 보시면, 자 노동 두 단위가 잡으면 6단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일단은 노동의 가격을 제가 WD로 한번 해볼게요. 노동의 가격. 그 다음에 R의 가격, R을 자본의 가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노동자 한 단위 가격과 자본 한 단위 가격이 같다면 다 선택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노동 한 단위 가격과 자본 한 단위 같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R과 W 같단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노동 두 단위 6단위가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요, 코스트를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거든요. WL 곱하기 RK, 이게 비용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동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그때 가격이 얼마인지, K를 한 단위 투입했을 때 그때 자본에 대한 그 가격이 얼마인지 이를 더해 주시면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의 경우는 L이 2고 K가 6이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동의 가격이 W라고 보시면은요, 2W 더하기 그 다음에 6단위니까 6K R이 나온다 봐주시면 돼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가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비용은 3W 더하기 3R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의 비용은 6W 더하기 2R이 된다 봐주시면 돼요. 이게 뭐죠? 바로 총 비용이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이 바로 가의 총 비용, 나의 총 비용, 다의 총 비용이 되거든요. 근데 1번 R과 W가 같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뭐 W도 R도 통을 시켜보세요. 얘는 8W 나오고요. 얘는 6W 나오고요. 얘는 8W 나옵니다. W가 같다라고 칠 수가 있으니까 6W이 제일 작죠.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나 선택한다는 말이 맞을 것이겠고요. 이거 어렵지 않죠, 1번은. 2번 만약에 노동과 한 단위 가격의 자본이 2배라면, 그러니까 W가 2R이라면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W가 2R이라면 될 것이니까 W가 2R이라고 본다면요,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자, 대입하시면 W 대신 2R 대입하시면은요, 얘는 10R 나오고요. W 대신 2R 대입하시면 얘는 얼마가 나오니? 9R 나오고요. W 2R 대입하시면 14R 나오죠. 네, 얘가 제일 작네요. 나 선택한단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3번은 1만 원으로 같다면 될 것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죠? W는 R은 1이란 말에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1이라고 본다면 총 120만 원을 투입될 때 20개가 산다고 그랬는데, 일단 언제 비용이 제일 작은지 봐주셔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1번에서 R과 W가 같으면 나 선택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아직 되세요? 근데 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나의 총 비용은 6W죠. 6만 원이죠. 6만 원. W가 1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6만 원이니까 총 120만 원이 투입됐을 때 개당 6만 원이 드니까 나눠주시게 되면 20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답 3번에 가주시면 돼요. 답은 어렵지 않게 도출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 자본 한 단위 가격이 노동 한 2배라면 이라고 했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요. 보세요. 4번. 자본 한 단위 R이 2W면 이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R이 2W라고 보신다면 대입해 볼게요. R 대신에 2W 대입하시면 14W 나오고요. R 대신에 2W 대입하시면 9W 나오고요. R 대신에 2W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오니? 10W가 나옵니다. 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총 비용이 요 놈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자본 한 단위당 가격, 노동 한 단위 가격이 2배라고 한다면 총 생산 비용에서 노동에 투입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2라 그랬는데, 일단은 제일 작은 게 요 놈이니까 요 놈 선택할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나 선택할 겁니다. 나를 선택한다라고 친다면 그때 비용이 9W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노동에 투입된 비용 얼마가 되죠? 3W가 됩니다. 얘가 6W가 되겠죠. 그러니까 9W분의 3W가 얼마냐 묻는 말과 동일할 것이니까 3분의 1이 된다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만약 이런 문제 마주쳤다. 그럼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자, 이거는 반어로 푸시면 됩니다. 속어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선택했다면 크다라 그랬으니까 이걸 귀류법으로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배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일단 3배라고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럼 3배라고 가정해 보시면 나를 선택했을 때 3배다라고 하신다면요. 보세요. 자, 노동이 자본의 3배다라고 하신다면 요 놈을 일단 대입해 보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자,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얘는 W 대입하시면 3R이니까 6R이니까 12R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12R 나오죠. 그렇죠? 얘는 얼마가 나오죠? W에 3R 대입하시면 계산이 안 되니 20R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일단 가와 나가 동일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와 나가 동일할 때가 언제죠? 3배일 때가 될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근데 3배일 때가 되는데 여기서 크다라고 한다면 W가 3R보다 커지거든요. 그러면 W 대신에 3R보다 큰 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얘는 일단 12RW보다 커지겠죠. 얘도 커질 건데 문제는 뭐냐면 W 대신에 3R보다 큰 놈이 들어가면 얘는 2가 곱해지고요. 얘는 3이 곱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똑같이 증가를 했는데 위에 거는 2개가 곱해지고요. 아래 거는 3개가 곱해진다라고 친다면 누가 더 크게 증가하죠? 아래 게 더 크게 증가할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 곱하기 3 곱하기가 나오는데 W가 증가했대요. 똑같이 증가했대요. 근데 얘는 2가 곱해지고 3이 곱해지니까 아래 게 더 크게 증가한단 말이 될 것이거든. 그러면 아래 게 더 크게 증가한단 말이 될 것이니까 이게 더 커지겠죠. 얘보다. 그래서 나 선택한다는 말이 틀렸다가 될 겁니다. 귀류법으로 풀어버리시면 돼요. 이 말 이해돼요? 근데 요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시험 나가서 풀 수 있는. 근데 정확하게 얘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기 때문에 시험 나가서 풀 필요는 없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일단 제가요 R분의 W를요 세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본에 대한 비용과 노동에 대한 비용의 차이가 비율이 세모다란 말이 될 것이고 델타거든요. 델타. 그러면 얘는 W는 R 델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가에다가 대입하시면요. 가에다가 W는 R 델타를 대입하신다라고 친다면 일단 얼마가 나올 것이냐면요. 대입하면 8R 플러스 6R 미안해요. 8R 곱하기 델타가 나오고요. 6R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3W에다가 R 세모를 곱해보신다라고 친다면 대입하시면 3이니까 9가 나오겠죠. 계산 이렇게 안 되니. 보고 할게요. 네. 일단 2번은 3R 세모에 3R이 나올 것이고 6R 세모에 3R 세모에 3R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죠? 얘는 이제 틀렸네요. 이게 아니고 가의 경우는 얼마가 나올 것이냐면 2R 세모에 플러스 6R이 나올 겁니다. 죄송해요. 그 다음에 다의 경우는 얼마가 나올 것이냐면 6R 세모에 2R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일단 세모로 표현한, 그렇죠? 델타로 표현한 가나다의 총 비용을 이와 같이 적을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나에서 일단 가장 작다라고 쳤으니까요. 얘가 돼야 되고 얘가 돼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겠죠.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를 풀어보신다라고 친다면 3R 세모 플러스 3R보다 2R 세모 더하기 6R이 더 작으니까요. 넘기시면 2R이니까 R 세모가 나오고요. 3R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모는 3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푸시면 3R 세모 더하기 3R이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얘가 더 크다가 되겠죠. 6R 세모 더하기 2R이 나오니까요. 넘어가시면 3R 세모는 그렇죠. 얼마가 나오니? R이 나올 겁니다. 계산 안 되니. 3R 세모가 R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치면 얘 계산하시면은 R 세모가 3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세모가 R분의 W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모라는 값은 3보다 작거나 같거나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둘 사이를 만족하는 값이 나가 최소가 되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 범위가 될 것이니까 3분의 1 이상 3 이하가 된다면 R분의 W가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를 선택하는 게 맞겠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3개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3개보다 큰 게 아니라 3개보다 작겠죠. 3개보다 작거나 같거나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확한 범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고 학생 중에 이제 박형균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눈높이 풀기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렇게 푸신다라고 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자, 9번이었고요. 10번.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잉여 문제거든요. 벌써 시간이 있거든요. 보시면 일단 보시면은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윤을 구하셔도 되겠지만 안 구해도 되겠죠. 우리가 일단 가격을 구할 수가 있을 건데요. 1 곱하기 140이니까 140 나올 거고요. 2 곱하기 240, 120 나올 거고요. 100 나올 거고요. 얘는 80 나올 거고요. 60 나올 거고요. 40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당 가격이 이렇게 점점 줄어요. 근데 총 비용의 경우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얘가 10이고요. 20이고요. 30이고요. 40이고요. 50이고 60이 나오죠. 근데 여기 총 수입의 증가분은 140, 100, 60, 플러스 20,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이거 될 겁니다. 그러면 이윤곡대 현황이 어디겠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자 보세요.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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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죠?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윤곡대 현황 3개가 된다 봐주시면 돼요. 이거 풀 수 있는 방법 이해하실 거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1번 3개에서 4개 늘어날 때 시장 가격은 100에서 80으로 하락한다 될 것이겠고요. 2번 이윤곡대 현황은 3개가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3번 가격이 100원일 때 이윤곡대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4번, 5번이 어렵거든요. 잘 보세요. 이윤이 극대화될 때 소비자 잉여는 120원이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자, 이윤이 극대화될 때 가격이 얼마죠? 100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생산량이 1개일 때 총 수요자는 1명이죠. 그렇죠? 그 사람 얼마를 지불하려고 그러죠? 140원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생산량이 1일 때 140을 지불하려고 그러고요. 2일 때 120 지불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소비자 잉여는요. 한 개 생산할 때는 140원을 지불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일단 140원짜리가 100원만큼의 차익이 남겠죠. 그러니까 40이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요. 2개가 되는 순간 120원을 지불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100에서 빼주시면 플러스 2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윤극대화된 소비자 잉여는 얼마가 될 것이다? 60이 된다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뭐가 되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추가적인 편익입니다.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2명일 때는 한 명이 추가적으로 120을 지불하려고 그럴 것이겠고요. 한 명이 140을 지불하려고 그럴 것이겠고요. 그때 가격이 100원이니까 2명이 튀어나오고 100일 때는 100이니까 100짜리는 잉여 없죠. 그래서 40 빼기 100, 120 빼기 100 이렇게 해서 60이 튀어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가격 상한이 시행된다면 소비자 잉여와 이윤함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일단 소비자 잉여는 얼마가 될 것이냐면 원래 60이었고요. 이윤의 경우는 얼마냐? 240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답이었거든요. 근데 가격의 상한선을 얼마로 제한한다면 60원 제한한다면 이래야 되겠죠. 그때 이윤은 150원으로 줍니다. 근데 이윤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잉여가 어떻게 되죠? 잉여는 60원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잘 보시면 140원짜리는 얼마를 지불하려고 그러죠? 140원 지불하려고 그러죠? 근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얼마죠? 60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나죠? 80원 차이 나죠. 그래서 80원 차이 나고요. 60원 차이 나고요. 40원 차이 나고 20원 차이 난다 봐주시면 돼요. 다 더하시면 200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더하시면 300 나오고요. 얘는 350이 나오니까 증가나 기준이 맞다가 될 겁니다. 답이 5번이 봐주시면 돼요.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아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가격에 따라 이윤극대와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추가적 수익과 추가적 비용을 푸는 건 똑같아요. 이거 똑같죠? 이거 3개 구하는 거 빨리 구할 수 있겠고요. 4번, 5번에 참신했는데 어쨌든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가 나왔다라고 친다면 얘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수요곡선 할 때죠. 수요곡선 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수요곡선이라는 것은 한계 편익곡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추가적인 편익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40에서 120 내려간다고 친다면 두 명 다 120을 지불하려는 게 아니고요. 한 명은 140, 한 명은 120으로 두 명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기념 때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까지였고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11번. 자, 얘도 제가 이거 고등학생 때는 본 적이 없는 건데 저 대학 가서 나오는 거 봤지. 일단은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 그 다음에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둘 다 벌어집니다. 둘 다 벌어져요. 근데 푸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S는 사적 비용이고요. 얘는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균형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바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이 만나면서 거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S-와 S를 구했는데 자, 사회적 최적 수준의 거래량 Q3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익 곡선을 구할 수가 있을 건데 D는 뭐예요? 일단 얘는 사적 편익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균형이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점선과 만나는 게 여기가 나온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치면 얘는 D-라고 표현한다면 사회적 편익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일 때, Q3일 때 우리가 여기서 거래가 된다는 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시장 판매 수입은요. 사적 비용과 사적 편익을 만나는 점에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죠. P1, Q1 될 것이고요. 2번, 생산 측면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사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죠. 사회적 비용이 낮으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했는데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렇죠? 생산 측면에서는요. 3번, X제 소비의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맞죠?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 이 Q3라는 걸 바탕으로 이것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이번에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단위당 보조금을 그렇죠? 단위당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P1, P2만큼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무엇은 사회적 최저 수준의 거래량은 어디가 될 것이냐인데 여기가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래량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잘못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적 비용과 사적 편익이 만나는 데서 뭐가 결정이 되죠? 바로 사적 거래량이 결정이 됩니다. 시장 거래량이. 근데 지금까지는 얘네 둘 중에 하나 일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두 개 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2와 Q1이 나오게 되는데 얘를 내리시면은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게 된다라고 치면은 요 놈과 요 놈이 만나게 되는 게 시장 거래량이 되겠죠. 그래서 얘보다 달성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 5번은 뭐 그쵸? 부정적 외부 효과죠. 근데 일단 얘는 긍정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비교의 문제 보시면 자, 비교에는 뭐 제가 항상 언제나 그래프를 그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프를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X의 소비량은 총 토탈 몇 개죠? 20개죠. YG는 30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시장에 총량이 몇 개가 있다? X제는 20개, Y제는 30개가 있다는 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갑부은 YG 생산, 그리고 X 생산이 되겠죠. 자, 그럼 그려보시면 갑국이라 보시고요. 을국이라 보시면은요. 자, 일단 갑국은 X제 소비량을 몇 개인지 몰라요. 그렇죠? 일단 X제 총량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YG 생산의 비교가 있기 때문에 갑국은 일단 갑파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다음 을국의 경우는 x제에 비교했기 때문에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그라미치 요놈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구하죠? 총량을 갖고 구하시면 되죠. y제가 토탈 30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30이 될 것이겠고요. 여긴 20이 될 겁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뭘 구할 수가 있냐면 교역 후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또 있겠죠. 얼마가 되죠? 일단은 갑국은요 5와 20을 소비하죠. 그러니까 이어야 될 겁니다. 5,20. 을은요 15,10을 소비하죠. 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래 있고 요래 이으시면 둘이가 평행할 것이겠고요. 그림 좀 안 맞긴 한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의 기울기는 요것분의 요거니까 5분의 10해서 2가 나올 것이고요. 검산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5분의 10이니까 얘도 2가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교환 비율이 1대2라는 소리가 돼요. 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끝나시면 돼요. 1번부터 보시면 30개죠. 그렇죠. 1번은. 2번은 1대2가 될 것이겠고요. 3번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15개보다 적다는 거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얘 30이죠? 얘가 얼마인지 모르죠?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요거 X. 근데 얘는요. 요렇게 이으시면 얘가 15가 됩니다. 왜 15가 되죠? 요것분의 요거가 2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게 될 겁니다. 무조건 갚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3번 정답이고요. 4번. 많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2잖아요. 2보다 완만하죠. 따라오세요. 완만하니까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이렇게 보신다라고 친다면 요 놈과 요 놈이 될 거거든요. 근데 얘는 y제 한 개당 x에 몇 개 포기하죠? 2분의 1개 포기하죠. 따라오세요. 얘는 2분의 1보다 많이 포기하죠. 그러니까 2분의 1개보다 많다가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을국의 x제 소비의 기회비용 교역전 4배라면 을국의 y제 최생산 가능량은 15개다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보시면 을국의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 교역전은 4배라면 이라고 했단 말은 일단 여기가 2라고 하시면 여기 얼마가 된다는 소리가 되죠? 2분의 1 되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왜냐면 4배라면서요. 그러니까 x제 한 개당 2, 얘는 2분의 1, 4배가 됩니다. 2가 되니까 여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10개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비교의 문제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푸는 방식대로 못 푸는 문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상한 논리 갖고 푸셔도 되는데 그래봤자 제 논리에 비하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우고 자, 13번 문제는 이건 맞으라고 낸 거죠. 그렇죠? 자, 요금을 예금은 예금자 보호제 적용을 받죠. 주식은 이자도 기대할 수 없고요. 채권은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는 간접투자 상품이죠. 어려운 거 아니라 보입니다. 넘어가고요. 1번 정답이고요. 자, 얘도요. 이게 여러분들 와 이게 일종의 푸콜 페리티인데 뭐 그것까지 둘러쉬고 결론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가와 나가 나오는데 가는 달러를 매입하고요. 나는 달러로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거고요. 미국 주식을. 다는 원화 펀드인데 이 펀드가 뭐냐면 10% 이상 환율이 상승하면 원금의 90%만 돌려주고 만약에 10%보다 적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리언스가 여기서 여기 사이라고 친다면 요 사이라고 친다면 그때는 15%를 지급하고요. 요거를 벗어난다라고 친다면 얼마니? 90%만 돌려준다. 뭐 이런 상품을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림까지 그릴 필요가 없겠지만 그냥 요 정도가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증가율의 비대칭성과 그 다음에 증가했다가 증가하면 원래값보다 커진다는 논리, 증가했다 감소하면 원래값보다 작아진다는 논리, 이거 아무도 강조하지 않았었거든요. 저 말고는. 근데 나왔습니다. 1번에 보시면 자, 1번 T 플러스 1년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12% 하락한다면 가에 따른 원화 편차는 대부분 작다 그랬는데 일단은 12%거든요. 그러면 10% 이상이죠. 상승도 하락.
90%만 돌려준답니다. 다의 경우는 90%만 받으니까 900만 원 될 것이고요. 가의 경우는 달러화를 매입했는데 달러화가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2% 하락한다라고 그랬으니까요. 달러의 가치가 12% 하락한 것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12% 하락한다는 말은 내가 달러를 매입했는데 1000만 원어치를 근데 이 가격이 12% 떨어진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880이 돼요. 환전하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에 따른 원화 표시 자산은 880은 900보다 작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 하락했습니다. 10% 이상이니까요. 얘가 일단은 여기 걸쳐요. 다는 90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잘 보세요. 환율이 10%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은 뭐랑 일치한다 그랬죠? 제가 개념 정리 때 말씀드렸죠. 제 파이널 때도 원달러 환율은요. 달러의 가치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10% 하락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900이 되겠죠. 뭐. 그러니까 같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증가의 비대칭성이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죠. 여러분 보시면 T 플러스 1년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고 주식 S의 가격이 10% 상승한다면 잘 봐요. 일단은 주식 S의 가격이 10% 상승했다는 말은 일단은 내가 달러로 매입한 주식의 가격이 올랐단 말이 됩니다. 근데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달러가 떨어졌겠죠.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샀는데요. 얘가 1.1 오르고 0.9 떨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죠? 1보다 작죠. 증가율의 비대칭성이죠. 10% 증가했다, 10% 감소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달러의 가치랑요. 무엇은 일치한다 그랬죠? 주식의 가격은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죠? 그 놈을 변형시킨 제 파이널 모의고사 3회 20번 문제. 그렇죠? 똑같은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10% 하락하고 10% 상승했다는 말 나오잖아요. 저도 냈었어요. 푸신 분들은 맞았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1보다 작으니까 음의 값이란 말이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얘도요. 제가 강조했던 내용인데 환율이 상승했다는 말은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고요. S의 가격이 7% 상승했다는 말은 얘네들이 더하시면 약 15%가 나올 건데 정확하게 이 값은요. 무엇보다 크다? 15%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와 다가 있는데요. 가는 그냥 8% 상승했으니까 8%를 곱해주시면 될 거고요. 얘는 나가 될 것인데 다 선택이 극대화된다 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다는 얼마를 지급하죠? 15%를 지급합니다. 자, 문제 나왔죠, 여러분들. 다의 경우는 15%를 지급하는데요. 리을의 경우는 15%보다 큰 놈을 지급한답니다.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틀렸다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보자마자 더해서 15%네. 근데 원래 값보다 크네. 얘가 15%네. 크네. 맞네.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파이널 모의사 때 풀어봤으면 어렵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십니다. 네. 가지고요. 그 다음에 14번이었고요. 자, 15번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여기 나오거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프 한번 바로 그려볼게요. 일단 가는 쉽죠, 여러분들. 가는 그냥 관세 부과잖아요. 10이고요. 그랬을 때 관세를 20달러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30만큼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게 되겠죠. 이게 가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가는 쉬운데 나를 어떻게 그려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관세 수입이 여기가 될 것이니까. 그렇죠. 얘는 20 곱하기 얼마니? 20 곱하기 30에서 70까지니까 40, 800달러가 될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나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자, 일단은 잘 봐요.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했거든요. 이게 뭐죠? 수입 쿼터제가 됩니다.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얘가요. 일단은 이게 수입량이잖아요. 여기 초과 수요가 수입량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면 이 초과 수요가 수입량인데 이 초과 수요가 수입량이라는 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공급량이 되는 거잖아요. 국내 생산량. 그러면 이러한 국내 생산량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야 됩니다. 50% 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5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되죠? 40달러일 때 요만큼이 국내 생산량 40개가 되는데 그때 수입량이 20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국내 생산량이 40개인데 수입량이 20개다? 그럼 여기가 답이네. 그래서 결론은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국내 공급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꺾입니다. 그래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설마 나올 줄 몰랐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념 때 말씀드렸던 이 수익 쿼터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가 돼요. 그리고 동시에 다도 됩니다. 왜 다도 되죠? 보세요. 설사 우리가 관세를 부과했다 하더라도요. 수입량이 얼마로 줄어야 되죠? 여기로 줄어야 되거든요. 절반으로. 그러면 여기를 냅두시면은요. 얘보다 지금 몇 배예요? 3, 4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50% 이내로 줄여야 되니까 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의 경우도 나와 마찬가지로 가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나에서 해결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말이 뭐냐?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나와 다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냐면 40달러에 대해서 요만큼의 생산량 40개, 수입량이 20개. 그래서 요와 같이 그려진다는 거. 이것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만 요걸 그리는 게 졸라 어렵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2번은 20개가 될 것이고요. 40부터 60까지입니다. 초과 수요. 그 다음 3번. 국내 가격은 30달러이더라 그랬는데 다의 경우는요. 국내 가격이 여기서 만나죠. 그렇죠? 균형 여기잖아요. 그렇죠? 40달러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나의 경우 국내 생산량 가보다 많다 그랬는데 국내 생산량의 경우 가는 30, 나는 40이 됩니다. 네, 답이 4번이고요. 마지막 5번. 국내 소비량은 가는 60, 나는 60, 다는 60, 가는 7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틀렸다가 될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 그래프만 그리시면 돼요. 이게 어렵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해설이 좀 길어지는데 이렇게 길게 한 적 없었는데 네. 보시면 16번 이거 어떻게 풀까요? 되게 어렵거든요. 이것도 얘는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셔야 돼요. 귀찮은 문제인데 보시면 일단은 제가 뭐라고 세웠냐면요. B지역의 15세 이상 인구가 C지역보다 100만 명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B지역을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C지역은 X 빼기 100 되겠죠. 그 다음에 C지역은 B지역보다 2배보다 200만 명 적다 그랬으니까 EX 빼기 요는 EX 빼기 100이죠. 요 놈에다가 20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 셋을 더한 놈이 얼마가 되죠? 바로 어디 갔니? 1000만 명이 됩니다. 네, 이거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값이 나오거든요. X가 350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가 나오는데요.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각각 400,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350, 250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비경주 활동인구가 나오니까 경활이라고 써보신다면 경활은 250 나오고요. 여기는 250 나오고요. 여기는 200이 나옵니다. 이 경활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경활 중에서 곱하시면 뭐 나온다고요? 실업자 나온다고요. 실이라고 써보시면 곱하시면 실 나오니까 실업자 수 나오니까 50. 여기는 100. 여기는 5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취업자 수는 자동적으로 더한 놈이 될 것이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가 250 나와야 되니까 200이 될 것이고요. 얘 더하기 얘가 이거 나오니까 150 나올 거고요. 얘는 150이 나올 겁니다. 끝났습니다. 아유 힘들다. 네, 그래서 이것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 자, 이건 틀렸죠.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 사이 범위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과 25와 40을 평균 내시면 무조건 4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20보다는 크겠죠, 무조건.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죠. 2번 전체 경활은 1000분에 다 더하시면 700이 나옵니다. 70% 나올 것이겠고요. 3번 A지역의 실업자 수는 50으로 제일 작습니다. C랑 똑같네요. 어쨌든 틀렸고요. 4번 C지역의 취업자 수는
150이고요. B지역은 150 갖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인데요. 5번은 고용률이 갑국 전체보다 높은 지역은 C지역분이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고용률이 얼마예요? 1000분에 취업자 수 다 더하시면 500이 나옵니다. 그렇죠? 총 50% 나오거든요. 그러면 50%가 나오니까 얘는 얼마 나와요? 400분의 200이니까 50% 나오죠. 350분의 150이니까 50%보다 작게 나오죠.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5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해 보시면 250분의 150이니까 50%보다 크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이 50%보다 큽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강조했던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뭐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나 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뭐 이거 시간 문제예요. 이건 시간 문제. 그 다음에 17번도 이것도 푸는 방법이 제 파이널 3회 모의고사 18번 문제 있죠?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 GDP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실쥐랑요 명쥐가 있다라고 치면 실쥐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의 경우는 실쥐와 명쥐가 일치하죠. 그 다음에 2020년도의 실쥐는 명쥐보다 작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가 돼요. 답이 워낙 쉬워서, 그렇죠? 왜냐하면 뭐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면 기준연도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라고 기준연도가 아니고요. 기준연도일 때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죠. 그렇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2019년도 물가지수는 100인데 얘도 100일 거니까 같다가 될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2번 정답이죠. 3번, 1번 얘는 크죠? 어려운 거 아니고요. 2번, 3번 여기 들려고 할 때 얼마냐? 15분의 3이니까 20%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20%.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자, 4번. 이거 제가 낸 문제 똑같거든요. 2018년과 19년에 실질이 같다면 명쥐는 2019년에 2018년에 작다라 그랬는데 만약에 얘도 같대요. 얘도 같겠죠? 제일 작겠네요. 그러니까 명목 GDP는 2018년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명목 GDP가 같다면 각국의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각국의 경제 규모는요. 일단 명목 GDP가 일치한다라고 썼으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실쥐분의 명쥐가 커지죠. 근데 얘가 일치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얘가 작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는 뭘 보라고요? 실쥐를 보라고요. 근데 2018 대비 19년도의 경우에 실쥐가 감소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틀렸다가 될 겁니다. 까지였고요. 자, 오늘 답은 쉬웠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네. 18번도 뭐 워낙 쉽죠? 네, 이거는 가의 변동과 나의 변동인데 가는 총 공급이겠죠, 뭐 그렇죠? 나는 총 수요가 될 것이고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기억은 가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그렇죠? 우리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총 공급 감소에 될 것이고요. 3번 니은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이라고 했는데 생산 기술 향상은요 총 공급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애초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틀렸죠? 리을번은 투자 지출 증가는 총 수요 우측 이동이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이 될 것이었고 디귿과 리을은 모두 실질 대비 감소 요인 이게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 모두 미음 모두 그렇죠? 순수출 감소, 소비 지출 감소는 총 수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니까 실질 GDP는 감소할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으시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얘는요, 자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이건 쉬워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거 왜냐면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균형 거래량은 일치하는데 거래량은 어디 있어요? 이게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일치하는데 환율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 것이냐면 이렇게 있는데요. 균형 환율을 거래량을 일치한다 그랬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증가와 얘는 감소했습니다. 이걸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얘거든요. 이렇게 그렸는데 현재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는데 환율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면 균형 거래량 증가, 환율 떨어졌으니까 공급이 증가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두 변동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수요가 미세하게 변동해야겠죠. 근데 증가했는지 일치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일치하지는 않겠죠. 변동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죠. 갑국 국민의 미국 여행 감소. 자,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갑국 국민 입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적게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지만, 그렇죠? 그래야 여기서 여기로 간다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국 국민의 미국 여행 감소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일로 간다 말일 것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A기간의 환율 변화는 얼마예요?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네, 그러면 미국인의 여행비 부담을 감소시키겠죠? 왜냐면 달러 가치가 올랐잖아요. 달러가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감소될 것이고요. 2번, 자, B기간은 어떻죠? 환율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 떨어졌으니까 달러화 표시의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하겠죠.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가치로 풀라고 그랬죠, 항상. 3번, 갑국 기업에 미국산 상품 수입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가는요, 수요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갑국 기업에 미국산 상품 수입 증가는 수요 증가를 갖고 올 것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이라 맞으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잡는 거에 비해서 답은 너무 쉬웠습니다. 그렇죠? 가만 풀면 되니까요. 4번, 나는 미국인의 갑국 채권 구입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공급 변동 요인이죠. 나는요, A기간에서 공급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미국인의 갑국 채권 구입이 증가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면 공급이 증가할 겁니다. 근데 감소해야 되니까 틀렸다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 5번, 다에는 수출 감소가 아니라 수출 증가가 들어가야겠죠. 공급이 증가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망 20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는요, 여러분들이 순수출액이 제로다, 다 더해서 이것만 아시면 끝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부가가치가 1000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GDP가 1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 투자, 정부, 순수출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1000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00 나오겠죠, 뭐. 마찬가지로 얘는요, 이겁니다. 다 더하면 100 나오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그렇죠? 얘가 얼마가 나올까요? 100이 나올 겁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 나와주시면 돼요. 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얘가 100이잖아요. 왜냐면 얘 다음 0 나와야 되잖아요. 왜죠?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0이거든요. 얘를 다 더하면, 그래서 얘가 100이 나옵니다. 1번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얘를 다 더한 값이 얼마예요? 1800이 나옵니다. 기억이 1800이 나와요. 그렇죠? 구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x제가요, 요 놈인데 y제, z제로 넘어간답니다. 근데 x제 중 일부는 넘어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소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국은요, 일단 x제를 받아가지고 y제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생산액이 2000인데 부가가 1500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생산액 빼기 중간재 비용이 부가가치라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1회 모의사 20번에서. 그래서 2000 빼기 500이 1500이 나오니까 500 나오겠죠. 그래서 x제가 얼마큼 같다? 500만큼 같다가 될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x제가 500만큼 을국으로 같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얼마 갔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2100에서 8800, 300 나오죠. 300이 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갑국은요, 1000억 중에, 1000억 달러 중에 500억 달러는 을국의 수출, 300억 달러는 병국의 수출, 나머지 200억 달러는 자가 소비. 그러니까 지가 이제 지 스스로 자급자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갑국에 생산하는 X의 20%는 1000개 중에 20%는 정답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3번, 을국의 Y제 수출액은 500억 달러가 그랬는데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 보시면 을국은요, 현재 순수출입표 100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을국의 순수출액 100억인데 을국 얼마를 수입했죠? 500을 수입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를 수출했겠어요? 600 수출했겠죠? 뭐,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4번, 을국에서 GDP 대비 X제 수입의 비율 25%가 그랬는데 을국에서 X제 수입액은 500이 될 것이고요.
GDP는 1,500이 될 것이니까 1,500분의 500이 얼마예요? 이 말과 동일하겠죠? 3분의 1 나올 겁니다. 그렇죠? 25% 아니에요. 맞아. 5번. 병국의 Z세 수출액 100억 달러라고 그랬는데 병국은요. 일단 300을 수입했거든요. 근데 100만큼을 순수출액이랍니다. 수출액은 400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은 끝났는데요. 자, 쭉 풀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문제가 어렵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사탐이라는 게 워낙 그 좀 요새 좀 트렌드가 좀 우리 문과분들께서 좀 사탐이 너무 쉽게 나왔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렵게 나오는 기조가. 그래서 내년에도 경제를 하실 분들은 일단 제가 12월 중순쯤에 개념 강의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올해 성공한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수능에 나왔습니다. 성공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바탕으로 잘 다져가지고 좋은 대학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이 꼬이네. 어쨌든 네, 여기까지 설명 끝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